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방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만드는 게 아니라 공방 관련 잡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이제 카메라 앞에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죠? 네. 네. 우선 저는 관련 학과를 전공을 했고 섬유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20대 때는 그냥 제 그 전공에 맞춰서 그런 여성복이랑 아동복 관련 일을 쭉 해오다가 30대 때는 갑자기 새로운 분야 강아지 옷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다시 취업을 해서 강아지 옷 쪽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하다가 또 저희 신랑도 만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디자이너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고, 이제 그러다가 그 학원이 좀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때 마침 저희 신랑하고 창업할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공방은 꼭 강아지 옷만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 옷, 무대 의상, 아동복 다 두루두루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통 수업은 제가 하는 편이고 이제 전반적인 관리, 영상 편집, 온라인 상담 등은 저희 신랑이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잡부? 어, 이제 수강생분들은 보통 이제 취미반이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창업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취미반 같은 경우는 자기 옷이나 가방 혹은 소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게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고 커튼이나 뭐 내 옷을 취향에 맞춰서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만족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맞죠? 그런 편이죠. 아무래도 좀 취미반 쪽이 지그시 오래 배우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수강생분들의 절반은 창업이 목적이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이쪽은 좀 다양한 편인데,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거 의류나 베드 가방 같은 이런 퍼스널 브랜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퍼스널 브랜드 창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어디서 물건 조금씩 이렇게 사와서 사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보면은 좀 이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자기만의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에코백 같은 거 혹은 뭔가 이런 패브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리빙 아이템 같은 것들을 자기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만들 줄 모르겠다.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찌어찌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방에 오시는 이제 창업반, 특히 창업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문화센터나 이제 다른 공방이라든지 학원 뭐 이런 데서 배우시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문화센터라든지 학원 같은 거는 이제 딱 그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배우고 싶다고 해도 배우기가 힘들죠, 사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벗어나면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혹은 그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못 알려주는 못 경우도 알려주는 있고.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그냥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접근을 최대한 하게 해주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딱 그 커리큘럼대로 딱 진행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게 뭐
사실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실력 향상에는 어떻게 보면 왕도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재미를 위해서 이게 지루하지 않게끔 좀 이제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걸 만들어야 이게 흥미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을 따르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뭐 디자인이 있다. 그럼 그거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만들면 재미도 잡고 실력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 커리큘럼 순서대로 배우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친구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보면 그 순서대로 한 친구들이 좀 실력 향상이 더 빨리 되기는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음. 하나라서 어느 정도 되면 맞아. 제가 미싱의 왕이 될 수 있나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방 운영을 한 4년 정도 해보니까 하면서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개념이 이제 소규모 과외식 같은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저희한테 잘 맞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학원하고 그 1대1 수업의 그 사이 어딘가쯤이 사실 저희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강생분하고 이제 가르치는 이 선생님하고 이 관계가 약간 그 수강생하고 제자의 그 사이 어디쯤에 포지션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시고 나면 이제 그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주고 약간 연구해주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동반자 보니까.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계속 이제 관계가 유지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창업을 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즌별로 오시고 약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로는 사부장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취미로 이 수업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소소하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되게 부러운데 제가 갖지 못한 약간 아기자기함, 감성. 감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공정풀이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부터 해야 돼. 이렇게 저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공정풀이나 오히려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제품화하는 과정을 제가 익숙해 하니까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감성을 가지고 더 예쁜 디자인을 하고 저는 그거를 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공방의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 취향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히려 저한테 제 취향은 이런 거예요 하고 알려주시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뭐 패턴을 뜬다든지 작업 지시서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공장은 어느 공장을 섭외해서 어떻게 오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공방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최고 단점이 취향이 없습니다. 좀 항상 그게 저한테 전 불만이었어요. 취향이 다 예쁘고 다 좋아가지고 색깔 확실하신 분들 만나면 너무 부러워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창업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미싱 공방에서는 잘 알려주기가 힘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단 매입하는 거나라든 뭐 이렇게 원단 매입하고 원단을 어떻게 선택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패턴, 그레이딩, 뭐 작업 지시서 쓰는 법, 그다음에 공장은 어떻게 수배하고 어떻게 오더하는지, 공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등등등 약간 일반 공방보다는 좀 생산하는 생산 관리에 가까운 약간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창업방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케어를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 30대 때 회사 다닐 때 했던 일들을 그거를 이제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는 거죠.
외부 출강이나 출장, 그러니까 출장 같은 경우는 뭐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같은 데서 그 즉석에서 이제 옷 같은 것들 사이즈에 맞춰서 수선이나 뭐 제작 같은 것들을 해주려고 이런 거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샘플 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이나 아니면 혹은 뭔가 기타 사업체들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샘플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해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극소량 생산, 저희가 이제 사실 대량 생산은 요청을 하셔도 잘 안 해줘요. 저희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테스트 베드식으로 한 2, 30벌 정도 혹은 뭐 1, 20벌 정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생산 요청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촬영용 의상, 그다음에 무대 의상, 그다음에 뭐 방송 촬영할 때 쓰는 특수한 뭐 그런 촬영용 의상들, 뭐 이런 부분하고 광고 촬영. 광고 촬영하는 코스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도 될까? 내가 너무 이 팬이어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JYP에서 연락 왔다고 얘기 썰 해도 될까? 응.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배워야 하나요? 그 말투 되게 이상해. 이 질문 얼마나 배워야 해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 사실 미싱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패턴도 기술이고 재단, 봉제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도 3개월 안에 마스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이제 안 믿잖아요. 네. 사실은 끝이 없이 계속 연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미싱을 하다가 좀 요새 안 하면 쭉 실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또 막 열심히 만들면 또 늘고 이게 물론 막 내려가진 않지만 계단식으로 항상 실력은 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만약에 이제 많이 평균적으로 물어보시는 그걸 제가 대충 평균을 내봤는데 네, 어, 말씀드려도 되죠? 근데 네. 평균적으로 한 최소 25주 정도? 그러니까 창업 기준이에요. 저희는 주 1회 수업을 보통 하고 있고요. 이제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 빨리 배워야 돼요. 저 지금 이제 창업 빨리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은 뭐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연달아서 주 뭐 3, 4회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꾸준히 가져가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3개월 안에 가능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빨리 배운다고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없으면 그게 과연 자기께 되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만약에 주 1회를 저랑 수업을 했다. 그 가정하에 한 4, 5개월? 좀 느린 친구들은 6개월? 요 정도면 감을 잡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자기한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많이 오는 질문은 미싱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뭐 배울 수 있겠느냐. 네, 저희 공방 오시는 분들은 거의 70%는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뭐 그냥 약간 무슨 옷이라는 게 기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완성돼서 진짜 많아. 나오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깜짝 많고, 놀랐어요. 어, 아니면 뭐 정말 그 자하고 가위를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 맞아요. 정말 많이 오시는데,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70%는 초보인 상태로 오시죠.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배워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얘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옷을 이제 항상 받으면 뒤집어서 까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얘는 이렇게 처리했구나 이러면서. 그게 또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여요, 선생님. 이게 미싱 잘한 거랑 못한 거가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런 말 들을 때 좀 뿌듯합니다. 다음에 또 많이 질문하시는 거 패턴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이 딱 뭐 취미반,
창업반 이렇게 나눠 놓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이 저는 패턴 배우기 싫어요. 쌤이 다 떠주세요. 그럼 그 친구는 그냥 디자인 그리고 패턴은 제가 하고 재단, 봉제, 완성 요렇게 과정을 가져가는 거고 패턴을 배우고자 하는 창업반들은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 샘플 완성 그 다음에 또 그레이딩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서가 아무래도 두세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한 작품을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떠먹느냐, 내가 떠먹여 주느냐 요 차이인데 패턴을 제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그 처음에 한 작품 할 때는 시간이 더디 걸렸지만 이게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가요. 그냥 스스로 떠먹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요만큼 고치면 요게 이 원단은 이게 맞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역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뿌듯하죠.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패턴 자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패턴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원단에 따라 그 기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패턴에서 얼마나 늘리고 줄이고 거기를 변형을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내야 되는 디자이너가 물론 여성복이나 그런 쪽처럼 막 이렇게 딱 그레이딩 업체 이렇게 맡겨버리면 좋겠지만 그럼 강아지 쪽은 또 제품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디자인을 형상화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자기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패턴 때문에 사실 멀리서도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왕 저한테 배우러 오셨다면 꼭 그 부분을 배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어, 마지막 인사해야 되는구나. 사실 많이 듣는 질문들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항상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해서 찍어봤고요. 다음 거는 아무래도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창업반 관련된 내용들,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이 창업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엄청 많으신데, 뭐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등등 너무 많은데,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고 추천 뭐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싱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얼굴을 까고 얘기하는 게 쉽지 쉽지 않아요. 않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색하게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 계속. 더.